안녕하세요. 더비단 성형외과 전경호 원장입니다. 채널 원톡 방송의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희 더비단 성형외과는 제가 한 10년 조금 넘게 전에 개업을 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광고 같은 거 잘 안 했어요. 광고 같은 거 거의 안 하고 일부러 환자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제일 편하게 공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상담도 그렇고 제일 편하게 가장 최적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려고 그렇게 시작했고 지금도 10년 넘게 그 마음 잊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. 아까 대충 오셔서 찾아봤더니 한 2만 명 조금 안 되게 다녀가셨더라고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단골도 좀 많으시겠네요? 주로 저희 같이 이제 좀 작은 곳들은 혼자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소개 환자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광고를 안 하던데 환자가 계속 오신다는 거는 결국은 소개일 수밖에 없잖아요. 입소문. 대부분 입소문으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네.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다고 광고를 해서 오신 분들이 덜 중요하다 이런 뜻은 아닌데 네. 아무래도 소개가 중간에 끼어 있으시면 더 조심하게 되는 건 좀 있죠. 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힘들긴 하지만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지시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네. 이제 의대를 처음에 오게 된 거는 이제 아버님 영향이 좀 있어요. 아버님 의사셨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의대를 왔는데 제가 원래는 사실은 건축과를 가려고 했어요. 아 진짜요? 네, 원래는 건축과를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의대를 왔는데 오고 나니까 건축이랑 제일 비슷한 거 제가 미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이상한 거 많죠. 저거 건담인가요? 아니요, 건담 아니에요. 저기 뭐 피규어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미술과 관련되고 건축과 비슷한 거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성형외과를 하게 된 것 같아요. 사실은 여기 제가 성형외과 의사가 된 지는 더 오래됐다 그랬잖아요. 네. 그래서 거의 처음 개업한 자리가 이 자리긴 한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. 5년 넘게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봐드렸던 환자들이 있었어요. 근데 지금도 사실 그래서 재건 환자들을 많이 보고는 있는데 네. 대학에서 교수를 오래 했으니까 그 얼굴에 이제 불법 이물질, 야매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것들을 시술을 받아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고름이 얼굴에서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분을 그때 어떻게 됐든 거의 한 달에 걸쳐서 그분을 치료를 해드렸어요. 너무 고맙다고 제가 개업을 했는데 제가 근무했던 병원에 대학에 가서 물어봐가지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어요. 그래서 사실은 너무 고마워하면서 오시고 물론 그 다음에 소개도 많이 해주셨고 하시는데 그분이 사실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. 사실 예뻐졌다도 중요한데 예뻐졌다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도 그렇게 정말 우리가 정상 이하의 상황이 된 거잖아요. 그죠.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상 이하의 상황이 됐을 때 그거를 소위 정상인에 가깝게 복원시켜 드리는 거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그게 이제 혼자 개업하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인데 정형외과 같은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정형외과 같은데 갔을 때 네. 거기서 의사가 진료 보지 않는 경우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상담하실 때부터 처음에 들어오셔서 상담할 때부터 마지막 정말 소독하고 실밥 뽑고 이런 것까지 다 제가 직접 보거든요. 그래서 우리 의사가 상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그래야지 환자가 정말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좀 자연스럽게 성형외과 선택 기준 이런 것도 조금 넘어갈 수 있었던 거가 이제 저희 병원의 장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성형외과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네. 일단 첫 번째로 광고 많이 하는 데는 가지 말라고 제가 보통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웬만하면 소개받고 결과 좋으셨던 분들 네. 소개받고 가시라고 하고 마지막으로는
의사랑 상담하지 않는 곳은 가지 말라고, 실장이랑 상담하는 곳은 그분들이 전문가일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 상담 기술은 좋겠지만 의학적으로 전문가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라고 제가 권유해드리고 있어요. 환자분들이 이제 쌍꺼풀의 크기도 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원하는 게 네. 뭐 작은 쌍꺼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큰 쌍꺼풀도 있고 코도 높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낮은 거 좋아하는 적당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되게 많단 말이야. 그러면 그 니즈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당연히. 어렵죠.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미술 좋아한다 그랬잖아요. 네. 그래서 미술 책을 많이 보다 보면 대충 그런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가 맞는 얼굴들이 있어요. 네.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. 그래서 얼굴에서 얼굴 너비 대 길이의 비율, 뭐 눈 사이의 간격, 뭐 눈과 코의 비율, 이런 비율들이 있거든요. 뭐 황금 비율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긴 하는데 그 비율을 맞추는 걸 제일 중요시 여겨요. 그러면 거의 유행을 좇지 않게 돼요. 아, 스테디. 네. 그래서 당장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장은 좀 팬시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네. 결국은 그 얼굴로 재수술 받지 않고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얼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하죠. 네.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을 나가면서 미소를 띠고 나가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.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미소를 띠고 나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예를 들어서 아까 복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이너스였던 얼굴을 정상까지는 만들어 드려도 이분들이 조금 더 과한 기대를 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거기서 불만일 수밖에 없고, 제가 수술한다고 뭐 100명 다 웃고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니즈를 100% 못 맞춰드리는 경우가 제일 안타깝고 좀 아쉽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는데, 항상 그 환자들한테 설명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라 그래서 고민이 조금 좀 적은 것 같기는 해요. 다 설명을 미리 수술 전에 그 수술 방법의 한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저 스스로를 보호하는 부분도 생기겠지만 환자분들이 이렇게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많이 만족해하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. 그 성형수술이라는 거 저희 병원으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형수술이라는 거 선택하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. 물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정신적인 만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얻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병원을 오시든 어딜 가시든 충분히 고민하시고 충분히 상의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형외과라는 곳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